대학교의 저명한 공학 교수가 둘째 딸의 임신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합니다. 딸이 아이 아버지의 정체를 밝히지 않자 교수는 회원으로 있는 탐정클럽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조사 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탐정클럽은 의외의 사실을 전합니다. 5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소설집 장미와 나이프 중 마지막 단편 장미와 나이프의 시놉시스입니다. 장미와 나이프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2010년에 발간했던 탐정클럽을 작가 데뷔 40주년을 맞아 재간한 작품입니다. 특이하게도 형사나 사설 탐정이 아니라 VIP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탐정클럽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자, 이 작품 볼까요? 말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죠. 이 책에 게재된 위장의 밤, 덫의 내부, 의뢰인의 딸, 탐정활용법, 장미와 나이프 5개의 단편소설은 각기 다른 주인공과 다른 사건을 다루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소설에 탐정클럽이라는 수수께끼의 조사기관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탐정클럽은 정 재계의 권력자나 부자들을 VIP 회원으로 두고 그들의 의뢰만 받아 비밀리에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키가 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미남 요원과 검은 드레스를 입은 이국적인 미녀가 함께 움직이며 그들의 신상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탐정클럽은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매우 유능합니다. 한번 의뢰받은 것은 정확히 알아내서 결과를 알려주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짓은 절대 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합니다. 정의감의 조사 과정에서 가끔 오버하거나 의뢰인과 엮이는 탐정들과는 다른 면이죠. 이따금 탐정클럽을 이용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의뢰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탐정클럽은 누군가 자신들을 이용하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경찰에 조사 결과를 알려서 의뢰자를 파면시키는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먼저 건드리면 죽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알리는 거죠. 첫 번째 작품인 위장의 밤은 대형마트 도지로 회장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자살인 줄 알았던 회장의 시신이 갑자기 사라지고 관련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자 회장의 딸인 료코가 탐정클럽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막대한 이혼 위자료를 노리는 후처, 이 후처와 내연관계인 비서, 후계자 구도에서 밀린 친아들, 후계자로 정해진 사위,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이혼을 미루려는 본처의 탐욕과 이해가 엉키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탐정클럽은 이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에 행동 원인을 유추해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간파합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관계와 욕망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었던 거죠. 두 번째 작품인 덫의 내부는 욕실에서 감전사한 야마가미 고조의 사건을 다룹니다. 고조는 밀실 상태의 욕실에서 죽은 채 발견돼서 사고사처럼 보였지만 고조의 아내는 남편이 욕실 문을 잠근 적이 없고 목욕할 땐 반드시 머리를 감는 남편의 머리가 젖어 있지 않았다는 근거로 살인이라고 의심하며 현장에 있던 가족들을 추궁합니다. 사실 고조의 죽음은 세 사람이 계획한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세 사람의 공모자들은 협력해서 살인을 사고처럼 연출한 후 서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죠. 조사 결과 고조는 밖에서 방충망 사이로 넣은 전기선에 감전되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사도우미였던 다마이가 목을 메고 자살하죠. 이 어수선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고조의 아내 미치요는 탐정클럽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조의 죽음은 타살이 맞았지만 고조 자신은 그 살해 방법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고조 역시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거죠. 미치요는 뜻밖의 조사 결과에 아득해집니다. 범행 동기도 살인범들의 정체도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범행 동기는 바로 돈과 치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집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엄마 다에코의 사인을 밝히는 딸 미유키의 의뢰로 탐정클럽이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탐정클럽의 조사 결과 다에코는 남편과 이혼하고 불륜상대였던 나카노와 새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떠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심한 나머지 자살했던 거죠. 사실 다에코의 죽음은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불행한 결과였습니다. 다이코의 남편이자 미유키의 아버지인 요스케는 딸 미유키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탐정클럽은 요스케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냉정하기만 할 줄 알았던 탐정클럽에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이 반갑더군요. 탐정활용법 역시 불륜에서 시작된 음독 사망 사건과 얽히고 설킨 네 남녀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도 탐정클럽이 범인들에게 이용당해서 살인 시간에 그들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탐정클럽은 자신들의 조사 결과와 증거를 범인들에게 보여주며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범인들의 정체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증거가 없지 않냐며 반문하지만 탐정클럽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을 너희도 증명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자 당황한 범인들은 돈을 더 주겠다고 매달려보지만 탐정클럽 조사요원은 자격이 없는 회원을 받아들인 우리도 문제가 있었다며 냉담하게 돌아섭니다. 장미와 나이프는 와이 대학의 공과 교수 오하라 다이조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둘째 딸 요리코가 미신한 것을 한 다이조는 아이 아버지의 정체를 캐내기 위해서 탐정클럽의 조사를 의뢰합니다. 며칠 뒤 다이조의 첫째 딸 나오코가 유리코의 방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자 경찰은 범인이 나오코를 유리코로 착각해서 살해했다고 의심합니다. 오하라는 범인을 조교인 간자키라고 확신하지만 간자키 역시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죠. 탐정클럽의 조사 결과는 다이조 교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범행 동기도 살인범의 정체도 예측을 벗어나 있었던 거죠. 탐정클럽 조사원들은 이번에도 다이조 주변인들의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범행 동기를 가질 만한 이들을 주목한 결과 진실을 알아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격언을 조사에 잘 활용한 결과죠. 장미와 나이프는 치밀한 트릭과 반전이 계속되는 정통 추리소설의 쾌감을 선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사건에 얽힌 인물들의 복잡한 욕망과 심리를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탐정클럽이 미스터리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만 그 전까지 독자들은 얼마든지 주어진 단서로 미스터리의 퍼즐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단편의 경우에는 추리소설 독서 경험이 풍부한 독자들이라면 범인의 정체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탐정클럽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을 취하는 모습은 대다수 미스터리 스릴러 속 탐정물과는 다른 모습인데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 전개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탐정소설이나 미스터리에서 대부분 지향하는 해피엔딩이나 권선징악 중심의 서사와 달리 결말이 모호한 작품들 역시 일부 독자들에게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셜록 홈즈나 듀펜과 같은 개성 강한 탐정들의 활약을 선호하는 독자들이라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정통 미스터리 스릴러의 트릭 해결과 반전에 주목하는 독자들에게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독서 취향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